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오늘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감염병 분야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이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향력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기에 돌기 시작할 때 주식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급에 해당되는 변화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주식시장은 그렇죠. 주식시장은 다들 그쪽이 전문가라서 다들 군사, 외교, 안보 또는 경제 전문가라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 그것보다는 이 어느 정도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그런 여론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컨센서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1000개 종목을 갖고 성장주, 가치주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보통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뭔가 올라갈 이유가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들 인정하는 그런 것이죠. 가치주는 그 반대편입니다. 그게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령 자동차 같으면 지금 전기차, 사람들이 다들 전기차 쪽으로 간다고 하죠. 전기차 만드는 기업이면 이건 성장주에 해당을 할 것이고요. 전기차는 모르겠고 그냥 계속 휘발유, 경유차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업이 가봤자 얼마나 가겠나. 성장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갈수록 시장이 줄어들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치주 영역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이 일반화될 때 나타났던 것도 그런 것이죠. 휴대폰 만드는 회사는 성장주, 그 다음에 유선전화 이쪽이면 가치주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이 이자 받아가지고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제 가치주 영역으로 속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성장, 가치 이런 구분이 있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1000개 대형 종목을 갖고 성장주, 가치주로 구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500개를 보통 이제 성장주, 가치주로 구분할 때 장부가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것 또는 이제 이익에 대해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500개씩을 이쪽은 상대적으로 성장, 이쪽은 상대적으로 가치로 쪼개놓고 상대적으로 이 500개와 500개 바스켓 사이의 주가의 성과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 말, 2017년 초를 1000으로 봤을 때 지금은 500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 이제 성장주가 2016년 말에 성장주와 가치주가 전부 다 주가가 100이었는데 지금은 가치주가 주가가 여전히 100인데 성장주는 주가가 200이 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성장주가 여전히 100의 주가라고 한다면 가치주는 주가가 50으로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2배나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 또는 가치주가 절반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의 변화가 있어서 한 번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다 비대면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대면 쪽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은 전부 다 이제 가치주 쪽으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이 비대면 쪽에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 들어와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면서 이게 훨씬 더 강화가 됐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 전에는 이 성장주 가치주 배율이 1000에서 700 정도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면서 이게 500까지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림을 자세하게 잘 보시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한번 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반등을 쫙 합니다. 쫙 하다가 델타 변이가 돌면서 또 이제 이 가치주가 또다시 가격이 하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500 정도인데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 판을 지난 한 5년 동안 이어졌던 줄기차게 성장주 일변도로 왔던 시장이
변화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제가 쭉 한번 봤는데, 지난주 금요일이던가요? 금요일 날 우리나라 한 신문에서 일면 헤드라인에 그런 기사를 제목을 잡았어요. 오미크론 변이가 크리스마스의 선물인가 악몽인가? 그래서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더니 이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선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JP 모간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그 리포트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남아공이 이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그 남아공의 한 200명 정도의 확진자 또는 환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발열이나 이런 증상이 있어서 자기가 검사받으러 가서 확진을 받은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 가는데 검사를 받으라라고 해서 받았더니 이런 것에 걸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남아공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인구 구성이 젊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 초기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게 그전에 돌았던 변이하고는 다른 것 같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뭐 중국의 그 감염병 분야의 권위자라고 이야기하죠. 중난산 원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파력은 굉장히 높은 것 같다. 그렇지만 심각성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심각한 정도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고, 뭐 미국의 파우치 박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부스트샷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확산력은 굉장히 빠른 데 비해서 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기존에 있던 감기 바이러스하고 합쳐지면서 감기 바이러스화 됐을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를 가장 최근에 내놨습니다. 이 감기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냐면 이름이 H-COVID 229E라고 하는 건데 229E라고 하는 건데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냐면 제가 이 그림은 인터넷 그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위키피디아에서 자료를 만들어 뽑아서 이제 만든 그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한테 옮기는 바이러스 중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이게 스파이크가 있죠. 왕관 모양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크라운에서 나온 코로나 이렇게 붙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인간들 사이에 전염되는 바이러스 중에서는 이게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게. 그게 1965년이에요. 1965년에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에 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7번째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개는 그냥 일반 감기 수준의 바이러스예요. 모양이 이제 이 코로나이긴 하지만 그 흔히 말하는 고병원성이 아니고 그냥 감기 바이러스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게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 그 다음에 이번 바이러스도 사스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식 그 바이러스 명칭은 사스2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스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예요. 근데 이 3개가 발견된 7개 중에서 3개가 이제 고병원성 지금처럼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은 과학자들이 이 바이러스를 분석해 보니까 이 기존의 이 사스2 바이러스가 이 초기에 발견됐던 감기 바이러스하고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뭔가를 변이가 같이 일어나면서 감기 바이러스와 굉장히 비슷해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추론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갖고 이제 세상을 해석을 해봅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심각한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서 이제 세상이 또 바뀌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들어오는 정보를 갖고 세상을 해석해 봐야 되는데 이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뭐 내용이 그렇잖아요. 변이를 거듭하다 보면 바이러스도 자기가 사는 데 집중하는 거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걸렸는지 몰라야지 바이러스가 생존하기가 좋잖아요. 사람들이 걸리자마자 너무 심각해서 병원에 가고 그러면 바이러스도 자기가 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할수록 심각도는 낮아진다, 전파력은 높아지고 심각도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게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번에도 다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각도의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표현도 쓰는 것이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너무 초기 단계라서 정보는 잘 없고 잘 모르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게 우세종이 돼서 쫙 퍼지면 기존에 이제 다른 심각성이 높은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소멸하면서 이게 감기화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감기화되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 아주 완만한 속도, 몇 년에 걸쳐서 감기화될 것이냐, 아니면 그게 빨리 일어날 것인가는 아무도 몰랐는데 이번 오미크론 변이가 그걸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 주식시장에서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지만 진실을 알 수 있지 지나기 전에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한데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하기도 어떤 경우에 폭등하기도 하는 게 미래가 알려져 있으면, 우리가 진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 아는 것에 대해서만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채죠, 국채. 국채는 딱 알려져 있어요. 뭐 이번 분기에 이자 얼마 준다. 보통 이제 6개월 단위로, 국채는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주니까 이번 반기에 이자 얼마 준다. 다음 반기에 이자 얼마 준다가 확실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에 얼마 준다. 확실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가 부도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화로 발행하는 거잖아요. 가령 우리나라 한국 국채 원화로 발행하면 정부가 아무리 빚더미 올라앉아도 원화로 돈 찍어내는 거는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원화 국채는 부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뭐 연간 한 2%, 3% 남짓이단 말이죠. 근데 주식은 연간 2%, 3%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이걸 투자를 할까 저걸 투자를 할까,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시간이 지나서 뚜껑이 열리고 보니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러면 잃는 것이고, 내가 제대로 판단했네, 그러면 버는 것이고, 이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우리 모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모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그 기존의 변이 나타났을 때와 델타 변이 나타났을 때와 다르지 않겠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람들은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고 하면은 머릿속에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또 경제 봉쇄가 일어나고 대면 서비스하는 그런 쪽에서는 또 손님도 없고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 이런 것만 하겠구나. 그러면 비대면 쪽으로 가자. 기존의 기술주의 강세가 강화가 되고 이런 이제 전통주는 약세가 되고, 그러니까 가치주는 떨어지고 성장주는 올라가고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계속 그런 모양이었는데, 지난 목요일 12월 2일, 그 다음에 금요일 12월 3일, 이럴 때를 거치면서 특히 12월 3일 금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술주의 약세가 좀 돋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또다시 경제가 나빠질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기존의 변이가 델타 변이 이렇게 돌 때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니 금리도 떨어지고
기술주 더 가자 이런 거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니 거기다가 딱 한 개 더 들어갔어요. 그 테이퍼링을 더 강화를 시키겠답니다. 뭐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에다가 테이퍼링까지 겹쳐서 기술주 주가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뭐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해석하는 거는 이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의 변이하고는 달리 이게 이번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주가 기술주를 계속 갖고 있던 분들이 성장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야 이제 성장주 조금 팔아야 될 때가 온 거 아닐까?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초기 데이터가 계속 성장주가 일방적으로 달린다라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세상이 좀 도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모양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 저도 그냥 하나의 가설을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고 굉장히 몇 개 안 되는 데이터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성장주, 가치주 사이에 그동안에 2016년 이후로 5년 동안 성장주가 2배 올라갔거든요. 가치주에 비해서. 또는 가치주가 성장주에 비해서 절반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 세상이 바뀐다고 한다면 이게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동안 성장주. 그래, 이거는 성장할 거,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를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 이거 너무 싸지 않냐? 이거 너무 비싼데? 뭐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도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성장주보다는 내가 이제 가치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 감염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싼 게 가치주냐라는 겁니다. 비싼 거 맞아요. 이 비싼 거 성장주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비싸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 이유가 어느 정도 이유가 있겠죠. 물론 주가 조작으로 올려놓은 경우도 제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싼 주식들은 전부 다 성장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싼 종목들은 그러면 전부 다 가치주냐? 보통 지수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식의 투자는 반대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싼데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령 그 이동통신의 세상이 열렸는데 여전히 유선 전화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 말고 성장하는 기업도 있지만 소멸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도저히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막 팔아가 주가가 떨어진 건데 이것도 가치주라고 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걸 가치주로 보는데 반대예요. 그런 주식들은 빼야 되겠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빼야 됩니다. 싸다? 비지떡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지떡인지 아닌지, 비지떡인지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가치주인데 사람들이 그냥 성장주 산다고 다 팔아서 이렇게 가격이 낮아진 건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배당을 주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주라고 부르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세상의 흐름에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성장은 못할 거다라지만 그렇다고 돈을 못 벌면 안 되죠. 돈을 못 버는 기업에 투자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고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벌었으면 배당을 주는데 배당을 안 주고 이거를 기업이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배당 주고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당 주고 또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보다 그냥 주주들한테 좀 참아주세요. 나중에 투자해서 더 많이 돌려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배당에서 얻는 수익률은 한 3%겠지만 이거 우리가 재투자하면 앞으로 10%를 돌려드릴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하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면 성장주죠. 성장주입니다. 자기가 10%, 기업이 10% 벌 수 있다고 재투자를 한다고 배당을 안 한다. 이건 성장주죠. 가치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치주라고 하면
배당을 해야 돼요. 배당을 많이 하냐 작게 하냐라는 거는 뭐 배당 정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이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배당을 안 한다, 이거는 가치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치주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 배당 수익률이 높든 낮든지 간에 배당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을 빌려서 배당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배당주라고 보이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배당주라고 보기 어렵고 가치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배당을 하는, 그래서 성장의 반대 개념이 가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장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아닌 주식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만큼, 싼 것 중에서는 비지떡도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